선정 배경과 또 앞으로의 계획을 원희룡 국토부 장관 연결을 해서요. 직접 물어보겠습니다. 네, 장관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정부가 신규 국가산업단지가 될 후보지를 선정을 했습니다. 먼저 가장 눈에 띄는 게 역대 정부와 비교를 해봤을 때 선정된 후보지가 굉장히 많다는 점이거든요.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충분한 검토 없이 지자체를 나눠주기식으로 선정된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제기가 되는데 이에 대한 입장부터 말씀을 좀 해주시죠. 이번에 기업들의 입주 의향서를 다 받았습니다. 한 200% 넘는 기업들의 입주 의사를 확인하고 또 지자체의 이에 대한 앞으로의 개발 계획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민간 전문위원들이 심사한 끝에 선정한 거기 때문에요.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특히 수도권은 최근에 국가산단을 조성한 사례가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수도권에 상당히 큰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계획이 포함이 됐습니다. 이를 두고 균형 발전에 역행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 이 부분도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맞습니다. 워낙 수도권의 편중이 심하기 때문에 가능하기만 하다면 지방 균형을 우선시한다는 게 저희 정부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하지만 지금 반도체는 특히 메모리 이후에 시스템 반도체를 놓고 전 세계가 국가 총국력을 놓고 국가 대항전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우리 반도체 산업 단지의 경쟁 상대는 우리 국내의 어떤 다른 지역이 아니라 대만의 신주 과학단지라든지 미국의 텍사스처럼 반도체 공장들이 다 몰려있는 그런 곳과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기존의 반도체 단지들과 여러 가지 부품 업체들이 연관 관계를 가지고 함께 국가 총력 대항전을 할 수 있는 그런 면에서 불가피하게 수도권에 입지하게 된 것을 국민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이 내용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고질적으로 지방 산단 미분양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추가로 신규 국가산단을 조성한다는 거, 그거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거든요. 미분양 부지 문제 해소가 먼저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산단에는 크게 국가산단과 일반 산단이 있어요. 근데 일반 산단은 지자체에서 지정하는데요. 지자체가 의혹을 가지고 지정을 했지만 입주를 못 시킨 경우들도 있고요. 또 나중에 또 경제 사정이 안 좋아지다 보면은 뜻하지 않게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 특히 지방의 일반 산단 같은 경우에는 미입주도 좀 남아 있고요. 나중에는 정 들어올 데가 없으니까 무슨 물류창고로 전용한다든지 이런 사례들도 일부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 공단에 첨단 산업들이 들어갈 수 있거나 아니면 그러한 생태계 조성은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기존 지자체가 지정한 산단들을 채우는 건 시간을 가지고 진행하도록 하고 이번에 진행하는 것은 국가 차원에서 전 세계적인 첨단 산업의 패권 경쟁을 위해서 하루라도 급한 곳들이고요. 지금 지정을 해도 앞으로 공단이 가동되려면 10년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지금 시작하고 이것을 동시에 미입주 지방산단의 일반 산업을 진행하는 것과 국가적인 첨단산업 공단을 조성하는 것과 함께 진행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예, 국가산업단지 조성 계획과 또 같이 주목을 받고 있는 정책이 바로 가덕도 신공항에 대한 것이잖아요. 정부는 어제 가덕도 신공항을 2029년 12월까지 개항하겠다. 그런 내용을 발표를 했는데 현실적으로 2030년 부산 박람회 개최 이전에 가능할지 이 부분이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이에 대해서 국토부 입장은 어떻습니까? 2029년까지 개항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도전적인 것은 맞습니다. 근데 그냥 마음 편하게 하자고 넉넉히 잡고 가기에는 엑스포 우리 반드시 유치해야 되고요. 또 현재 항공산업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빨리 급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왕 지을 공항이라면 가능만 하다면 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방법에서는 당길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자. 그런 점에서 대통령께서 특별 지시가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로 시간 잡아먹는 게 보상 단계에서 잡아먹는데요. 보상을 획기적으로 앞당겨서 행정 절차를
원래 단계적으로 진행하는 것들을 동시 진행하도록 했고요. 그다음 아까 우리 전문가께서도 말씀을 하시던데 이 발주 방식을 이 종합적으로 한꺼번에 통합 발주해서 진행을 하면 일본의 경우에는 비슷한 규모의 공항을 3년 반 만에 지은 사례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행정 절차라든지 아니면 서로 기관 간에 서로 조율하고 핑퐁하다가 시간이 걸리는 것들을 우리가 단일한 청을 만들어서 행정이나 이런 절차 면에서 속도를 내고요. 무엇보다도 대통령께서 강력하게 범부처적으로 이 부분들을 속도를 내도록 지휘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는 29년 12월까지 충분히 개항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도전적인 과제다. 보상과 절차 부분에서도 앞당기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마지막으로 잠시 뒤에 인도네시아 수도 이전 등과 관련해서 우리 기업들의 수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출국하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번 수주 지원 활동의 취지는 무엇인지 말씀을 해주시죠. 인도네시아가 자카르타에서 지금 수도를 옮기는 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인도네시아는 앞으로 전기자동차 또 거기가 배터리 소재가 세계적으로 가장 자원이 많은 나라이거든요. 그래서 배터리 공장 또 인도네시아가 산유국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정유 공장 같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자동차 공장, 배터리 공장 그리고 석유 플랜트 이런 점에서 첨단 산업에 대한 인프라 수요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정부와 기업들 그리고 기업들도 대기업과 중소기업들, 벤처기업들 그리고 건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자동차 등 제조업과 함께 진출함으로써 원팀 코리아로 패키지 이것을 꾸러미로 인도네시아라는 인구 2.8억의 큰 경제 대국과 우리가 전략적으로 이 바탕을 다 깔아놓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반드시 좋은 소식들을 갖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첨단 산업단지 조성 그리고 가덕도 신공항 조기 개항에 대해서 입장 원희룡 국토부 장관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